안녕하세요. 웰다잉 문화운동 유언 무료 상담센터 김도윤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율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는 상속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김도윤 변호사를 선택하시면 1:1 카톡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여기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께서 본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상속 설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웰다잉 문화운동에서는 이러한 상속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상속 설계를 하시는 방법을 권장해 드리고 또 이러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상속 설계 방법으로는 증여, 유언 대용 신탁이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증여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하고요. 그 효과가 즉각적이고 10년마다 재증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에 있어서 상속세에 비해 공제되는 부분이 적고 그 증여세를 바로 즉시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유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단독 행위로서 언제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실제로 상속 설계라고 하면 이러한 유언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형식, 즉 자필, 녹음, 공정증서, 비밀, 구수증서 이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만 가능하고요. 또 그 방식마다 각 엄격한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형식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유언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의 상속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유언 대용 신탁은 신탁의 방식으로 상속 설계를 하는 것이고요. 이 방식은 신탁과 유사한데 피상속인이 위탁자가 되어 그 상속 재산을 생전에 미리 수탁자에게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이전하고 그 수탁자가 평소에 그 재산을 관리를 하다가 차후에 그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재산을 피상속인이 원하는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위탁자, 즉 피상속인이 본인 재산의 관리가 어렵거나 생전에 이 재산을 물려주고 상속 설계를 하고 싶지만 혹 자녀에게 이 자산이 갔을 때 본인이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닐까, 이 자산을 뺏기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신탁 방식에 따라서 보통 설계하는 방식은 위탁자께서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위탁자가 살아 계실 때는 그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본인이 받게 되고요. 본인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 재산을 본인이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이전하게 함으로써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로 공시가 되기 때문에 유언 대용 신탁이 수월하지만 아직까지 주식이나 금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유언 대용 신탁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 그 점은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본인의 뜻에 따라 분배하고 또 사후에 상속인들 간의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속 설계, 그 장단점을 잘 살피시고 이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당연히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뿐 아니라 소극 재산, 즉 빚도 일체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는데요. 이러한 상속 재산의 분할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이나 유언 대용 신탁을 했다면 그 의사가 존중받아 그에 따라서 상속 재산 분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지만 만약 이러한 유언이나 유언 대용 신탁이 없다면 상속인들 간의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하여 상속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공동 상속인 전원이 참여를 해야 하기에 일부의 공동 상속인이 누락되거나 혹은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데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 분할이 무효가 되게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확인한 후에 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하시고요.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상속 재산에 관한 표나 별지를 만들어서 붙이시고 상속인 전원이 기명 날인하시거나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즉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즉 자녀들이 그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요. 또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 포기를 하는 것도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혹 다른 상속인의 강압이나 기망에 의하여 혹은 구체적인 검토 없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해제하려면, 즉 다시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재협의를 하시려면 처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신 것 같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그의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실무상으로 기망이나 강박에 따라 취소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나 입증 방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실 때 꼭 이러한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재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기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증여세나 취득세 등의 세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더더욱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를 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도 없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역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를 해야 하고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상속인 중 나는 이 상속 분쟁에서 빠지고 싶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 분쟁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 분쟁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본인의 의사를 꼭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는 크게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을 통하여 재산을 미리 배분해 준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성급, 즉 미리 준 것으로 취급을 해서 추후 상속재산 분할에서 그만큼을 공제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이 상속법이 공동상속인들 간의 실질적 형평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이 상속재산으로 환원되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 초과특별수익자, 즉 본인의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아간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의 재산을 다시 내놓아라 라고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기 위함인데요. 다만 증여나 유증 등 특별수익으로 인하여 본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있어 이러한 특별수익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의 등기 원인이 증여나 유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명확히 드러나지만 보통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 또 이를 숨기기 위해서 혹은 세무적인 이유로 매매나 다른 원인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매매 대금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계좌에 이체된 내역이 있으면 확실하지만 계좌에 이체된 내역이 없이 다만 그 시기에 어느 정도 금액을 지속적으로 뽑았다라든지 부모님 계좌에 나타나지 않지만 상속인 중 일부가 막대한 재산을 아니면 부를 창출했다든지 혹은 부동산을 매수했다든지 등의 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가지고 그 증여가 과연 존재했던 건지 특별수익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에 대한 확인과 그에 대한 검토, 특히 그 거래 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이슈인 기여분이란
공동 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하면서 간혹 그 밖의 방법으로 부양을 했거나 재산적으로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 상속인 중에 인정을 해 주는 건데요. 상속 재산 중에서 기여분이라는 명목으로 일부를 떼내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공동 상속인들 간의 실질적 형평, 즉 부모님을 모신 효자, 효녀에게 조금 더 상속 재산을 주고자 하는 이 입법자의 의지에서 나온 제도이고요. 이러한 기여분은 공동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하거나 혹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통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분은 상속인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부모님을 모신 며느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장인 장모님을 모신 사위 또는 손자 손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여분이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 며느리나 사위 또는 손자 손녀가 한 그 기여분 행위들이 그 상속인이 한 것으로 똑같이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에 따라 이 상속인이 기여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분은 단지 상속인 중 배우자로서 함께 살면서 부양을 했다거나 혹은 자녀로서 부모님을 모셨다라는 점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서 특별히 부양을 하거나 특별히 재산적으로 기여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기여분에 관해서 나중에 인정을 받고 싶으시다면 미리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한 관련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가족들 간의 소송이다 보니 민사소송과 같이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정황과 사정들,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상속재산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상속재산이 형성됨에 있어 자녀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정말 상속인들 간의 실질적 형평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재판부의 재량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가사 비송 소송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판결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조정을 통하여 가족들 간의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제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있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상속인, 즉 부모님께서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본인의 재산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처분해서 다른 공동상속인 그 자녀들이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은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권리인데요. 최소한의 상속분이기 때문에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재산이 남아있다면 이 상속재산을 분할을 하고 그에 따라서 받게 되는 재산을 뺐음에도 이것을 공제했음에도 본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유류분이 인정되기 때문이죠.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1979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 증여된 재산이 아니라면 이 재산이 언제 증여가 되었든 상관없이 1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라며 모두 이 유류분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소송을 하다 보면 몇십 년 전 교육비, 어릴 적에 도와준 유학비 또는 결혼자금 그리고 주택 매수 자금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 상속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상속재산이 남아있다면 언제든 상속재산 분할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하는 소송 중에서는 이 할아버지 또는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까지 아직까지 남아있는 재산이 있어서 그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50년, 70년이 지나서도 이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 유류분의 경우에는 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이 소멸시효는 민법 제11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즉 사망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 기간이 도가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 특히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는, 법원에서는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하는데요. 법문상으로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이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라고 되어 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좀 더 확장 해석하여 이 두 가지 요건 외에도 이로 인해서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라고 하여 유류분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난 이후에 상속 재산에 대한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 목소리가 있는데요. 사실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의 생활권 보장,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산물이지만, 한편으로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고요. 또 불효자들도 어떻든 부모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이 본인의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았던 불효자들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죠. 그래서 실제 현재에도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위헌법률 제청 그리고 헌법 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건데요. 아무래도 사회적 여론과 사회적 인식이 변하다 보니 이 유류분에 대해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회적 여론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유류분의 특별수익과 관련해서 조금씩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기여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여분은 피상속인에 대해서 특별히 부양하거나 특별히 재산적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 중 일부를 그 보답의 차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건데요. 이 유류분과 기여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즉 기여분은 말씀드린 대로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상속재산 중 본인이 특별한 부양 및 기여에 대해서 그 대가를 받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유류분은 내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으로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은 관계가 없고 서로 침범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실질적 형평 그리고 이 유류분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감안해서 피상속인에 대해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적으로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그 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아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되었을 때 그 피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나 유언이 단순히 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을 모신 것에 대한 대가, 그 고마움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를 상속분의 성급으로 취급을 하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간의 실질적 형평을 저해하게 된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 중 특별수익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법리를 펼치면서, 쉽게 말해 본인의 부모님에게 자란 자녀가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갔다 하더라도 이 불효를 한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법리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예외적인 판례에 속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만약 부모님께서 치매와 같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다면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고요. 이 성년 후견인이 선임이 되면 그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 즉 부모님의 재산의 관리와 신상 보호에 관하여 피성년 후견인의 복리에 맞게 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치매에 걸리시기 전에 미리 임의 후견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언이나 유언대용 신탁으로 상속 설계를 하셨다면 그에 따라 추후에 처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치매에 걸리시거나 혹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신다면 그 재산의 관리나 신상의 보호를 위해서 법원에 성년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성년 후견인을 신청할 때 부모님께서 치매 등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상속인들 전원이 이에 동의를 한다면 그 선임을 신청한 이 성년 후견인이 선임이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 간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갈등이 있거나 혹은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지에 대해서 서로 견해가 다르다면 그 성년 후견인, 일방이 신청한 성년 후견인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성년 후견인을 선임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그 전제 조건으로서 진정 부모님께서 치매 등에 걸려 본인의 정신적 제약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지, 즉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대학, 병원 등에 그 부모님을 보내서 정신감정을 받고요. 그 정신감정을 통해서 실제로 의사 능력이 없다, 정상적 판단이 힘들다고 했을 때 그 법원에서 성년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만약 피성년 후견인에 대해서 정신감정을 했는데 그 결과 이 피성년 후견인께서 치매에 걸렸지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법원에서는 성년 후견인 선임 신청을 기각을 하고요. 부모님께서 치매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지만 이 상속인들 전원이 이 성년 후견인 신청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법원에 등재된 성년 후견인 후보자 중에서 한 명을 혹은 그 재단 어떤 법인을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년 후견인이 이 피성년 후견인 부모님의 신상이나 재산 관리에 대해서 사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신상 보호 및 재산 관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나, 일부 업무, 예를 들어 피성년 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피성년 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등을 매도하거나 임대, 전세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사망하시거나 성년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즉 부모님께서 치매에 걸리셨지만 증상이 좋아지셔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이 성년 후견은 종료가 됩니다. 치매 등에 걸리거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가 어려운 부모님에 대하여 자녀들 간 성년 후견인 선임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소송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녀들 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정신적 능력,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임의 후견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추후 치매 등에 걸릴 때를 대비하여 유언 대용 신탁 등을 통하여
상속 등을 미리 설계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러한 임의 후견 그리고 유언 대용 신탁 등을 통하여 이러한 자녀들 간 상속 분쟁을 방지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만약 이러한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웰다잉 문화운동 유언 무료 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언 무료 상담센터는 100세 시대의 웰다잉의 필수적인 유언장 쓰는 문화를 만들고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유언에 관한 모든 질문에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리는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온 상담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웰다잉 문화운동 유언 무료 상담센터 김도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